한국의 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는 1980년대 미국산 F-5 전투기 면허 생산을 시작으로 부침을 거듭하던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대표적 성과물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성능이 좋다고 해서 전투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항공무장을 갖추지 못한다면 속수무책으로 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FA-50 개발 및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성능 향상을 위한 무장 추가 또는 교체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당초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목표로 개발됐기 때문에 타격 범위도 5에서 25km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FA-50과 함께 지상군 지원을 맡던 F-5는 노후화가 극심한 상황인데 F-5의 노후화 문제는 10년도 전에 지적됐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뜨고 내리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비행 자체를 꺼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집니다. 때문에 공중 초계나 차단 작전 등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T-50의 노후화로 인한 작전 불이행을 대비하기 위한 60대가 운용 중인 FA-50의 역할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연료 부족 및 정밀유도무기 운용 능력 부족으로 FA-50은 항공기가 지닌 기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FA-50은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 마하 0.7에서 0.95 영역에선 F-16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는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기 기반의 항공기여서 항속거리는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전투 임무 투입 시에는 3시간 정도의 항속 성능이 필요하지만 FA-50은 최대 채공시간이 2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유효작전 시간이며 전투행동 반경 역시 F-16의 절반 수준인 44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탐지거리가 100km에 달하지만 타격 가능한 거리는 최대 25km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FA-50의 발목을 잡았고 FA-50의 추가 생산도 불투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월 FA-50 성능 개량 사전개념 연구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제안 요청서에는 내부 연료 탑재량 증대, 정밀 표적 식별 장치 및 중거리 정밀유도 공대지 무기 장착, 중거리 공대공 무기 장착 등이 포함됐습니다. T-50 개발 초기 거론됐던 F-50 경전투기에 맞먹는 수준의 파격적인 개량입니다. 현재 FA-50의 전투 행동 반경은 440km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부산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대 거리 380km보다 길지만 전술 비행 형태와 공중급유 능력 미비 등을 감안하면 행동 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F-16이 내부 연료 탱크 탑재를 통해 비행거리를 크게 늘린 사례가 있는 만큼 FA-50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부 연료 탱크를 만들기 위해 복자식인 FA-50을 단자식으로 개조할 경우 항공역학적 특성이 달라져 성능 개량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나오면서 기체 외부에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 해군과 유럽 공군이 채택하고 있는 프로브 공중급유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악천 후 상황에서 복수의 항공기에 동시 급유가 가능하고 소형기 급유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채공시간을 1시간가량 늘려 전투행동 반경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장 역시 방공무기 사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정밀유도 무장 능력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FA-50의 성능 개량은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해외 경쟁 기종들의 긴 항속거리와 레이저 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능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력이 열악한 국가들이 FA-50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 장착 등의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영국 MBDA 아스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아스람은 타이푼, 토니도,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F-15K에 쓰이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람은 FA-50의 가시거리 공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거리 공대지 무기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E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사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줄어든 것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FA-50 성능 개량을 발판으로 국산 미사일 개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밀 표적 식별 장치는 미국 로켓 마틴이 개발해 공군에서도 쓰고 있는 스나이퍼 ATP 포드가 유력합니다.
로키드마틴은 지난해 10월 FA-50에 스나이퍼 포드를 장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8월에 체계 통합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검증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만약 FA-50의 성능 개량이 현실화되면 북한 공군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는 북한 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장에 평소보다 많은 전투기가 있는 모습이 상호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갈마 비행장에서 미그 21 확인됐습니다. 38 노스는 갈마 비행장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한 전투기들이 터널형 경납구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38 노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에 등장하는 북한 전투기 중 미그-21은 북한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입니다. 구소련 전투기 중 최초로 마하 2를 넘어선 전투기지만 지상 레이더에 의존하는 구소련 공군의 특성상 레이더 탐지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미그-21보다 구형인 모델들은 성능이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들 전투기는 적어도 기동성과 선회 성능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킬로미터 거리에서 벌어지는 근접 공중전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 같은 위협에 맞서려면 적이 위협이 닿지 않는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발견해 공격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는 사거리가 100km가 넘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FA-50에 탑재되는 AIM-9L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7km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근접전이 불가피하며 북한 미그-21, 19 등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스란과 타우러스 K2 등을 갖추게 되면 북한의 구형 전투기 위협권 밖에서 작전 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정밀 타격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F-15K와 KF-16에 이어 또 다른 위협이 등장하는 셈입니다. 공군 입장에서는 그만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T-50과 FA-50은 공군의 전투력 증강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성능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FA-50 수출 과정에서 무장 능력이 부족하다는 수출 대상 국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제한된 작전 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FA-50의 성능 개량이 실현되면 그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능 개량 추진 시 수출 시장에서의 비교 우위 확보는 물론이고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방산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연구 개발비 반영 등의 수출 진흥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거론되었던 성능 향상 개량이 성공적으로 완수만 된다면 수많은 국가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하늘을 누비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